이제 시장이 점점 변동성을 줄여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도 밑꼬리 달고 반등했지만 좀 약했습니다. 갭을 못 메꿨어요. 그래서 점점 삼각 수렴하는 형태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전쟁이 막바지가 왔는지 어떻게 방향을 조만간에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하면 주식하는 소은파파입니다. 육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 아기 6개월 예방접종 날이었거든요. 주사 2대 맞고 이제 왔는데, 주사 한 방 들어갈 때마다 애가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애기 우는 거 보면서 제 계좌도 울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주식과 육아를 좀 겹쳐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육아나 주식이나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방접종 맞을 땐 아프죠. 하지만 통증 끝에 면역력이 생기고 아이는 한 뼘 더 성장하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전쟁도 있고 금리도 있고 악재도 여러 가지 있는데, 주사기가 시장을 쿡쿡 찌르면 지수는 급락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알맹이와 껍데기가 갈립니다. 진짜 실적이 나오는 놈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거품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옥석 가리기 타임인 거죠. 저는 알맹이를 주도 섹터에서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성과가 매우 아쉽습니다. 주도 섹터에 몸담은 거 치고 지금 많이 빠졌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최근에 이제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제 좀 급락이 나왔었고 뭐 최후 통첩 이런 거 뭐 나올 줄 알았나요? 환율도 아쉽고 금리도 매우 높고, 금리가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내려올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유가는 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거는, 유가는 괜찮아 그래 알겠어, 근데 금리가 높다는 건 어쨌든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크윙,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은 제 계좌를 까면 바로 깔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컨텐츠 없어질까봐 약간 그러는 것도 있고, 너무 빨리 까버리면 컨텐츠가 없어지니까 제가 그냥 뭐 가지고 왔습니다. 예. 조금씩 하나씩. 사실은 영상 보면은 뭐 다 알거든요. 야, 누가 본다고 그냥 계좌 까고 시작해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약간 컨텐츠, 유튜브 약간 이런 느낌? 예. 살짝 이제 좀 신비감도 조금 있어야죠. 예. 천천히 다 깔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아무튼 주성 엔지니어링만 수익 나고 요 두 가지는 손실이 났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테크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제가 좋게 봤던 거는 이 바닥을 형성했다는 거, 요 밑에 쪽에서 거래량 실렸다는 거, 최근에 큰 자금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마 장이 밀리면서, 그리고 좀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좀 버티고 있지 않나. 그리고 다행히 오늘 녹색 선이 121선인데요 121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장이 좀 회복되면서 아웃퍼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한 거에 50%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빠지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 매물대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4만원 정도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과감하게 어쩔 수 없이 저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많이 빠져도 한 45,000원 정도 선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유하면서 홀딩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보여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그냥 쐈어요. 예. 이거는 뭐 차트 분석이 필요 없는 거죠. 다만 오늘 거래량이 좀 너무 많아요. 윗골이 다른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양봉이라고 보기도 민망한데 보이시죠?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는 물론 사려고 들어간 사람도 많았지만 팔고 나온 사람들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샀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때 결국엔 다시 매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고점 찍었나 뭐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사실은 뭐 5일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이 정도 매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삼전 하이닉스가 회복되면서 다시 올라가면 분명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거의 3배 정도 올라왔는데 그래도 앞으로 더 좋은 흐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있고요. 그 다음 한미반도체는 뭐 그냥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왔다 쉬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어서 아직 막 그렇게 나간 흐름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조정이 요만큼 정도 조정하고 다시 올랐으니까 요게 한두 달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어쨌든 TC본도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이고 HBM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지금 뭐 40% 50%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완전히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시총도 크고 좀 무거운 주식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HBM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장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밀리고 손실도 좀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3대장으로 앞으로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비중 조절은 할지언정 반도체는 좀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주식 아닐까, AI 시대에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AI 성장이 거품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스닥 차트 보세요. 뭐 이렇게 엄청 뭐 횡보하면서 그동안 다져왔잖아요. 나스닥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뒤에서 나스닥이 이제 저는 또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보일 주식들은 사실 많이 보였어요. 오라클 대표적이죠. 네비우스, 그리고 뭐 로비누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서클. 그러니까 뭐 AI랑 관련 없잖아 하실 수 있는데 또 그거 말고도 뭐 조정받은 주식이 많이 있어요. AI 관련해서. 그래서 그렇게 양호한 조정을 보일 때는 제가 보기엔 뭐 시장이 막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지금 내려갈 만한 거는 금리 정도? 금리에서 촉발되는 어떤 그런 이슈, 전쟁에서 진짜 뭐 트럼프가 이제 뭐 난리를 친다, 이런 거 생기면은 빠지겠죠, 나스닥이. 네. 근데 그런 극단적인 일은 저는 여전히 낮게 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트럼프가 타코타코 하면서 뒤로 물러선 거잖아요. 5일 유예긴 하지만 그렇게 유예시키면서 시장 눈치를 보는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베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는 상승을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하락 추세로 돌린다면 저의 예상이 틀렸지만 그런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매매할 생각입니다. 주식 100%를 지금 거의 채워가고 있는데 주식 100%를 다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투자 손익도 한번 보여드리면 시드 1억 5천에 1200만원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기저귀 값 다 날렸네요. 한 달 기저귀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저귀 값이 대충 30에서 40 정도 보거든요. 이제 분유 더하기 기저귀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이게 몇 년치가 날라간 거예요? 40에 1년에 400이니까 1년에 500 정도 된다고 하면 2년치 기저귀 값이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주식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 GD가 그랬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또 버티고 있고요. 다행히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수익을 냈을 때는 다행히 플러스여서 아이고 뭐 그냥 이걸로 뭐 위안 삼아야지, 뭐 나스닥도 빠지고 국장도 빠지고 이런 와중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 방어한 거 아닐까? 나름대로 혼자 스스로 좀 위로를 해가면서 나중에 또 아들 딸한테 할 말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나스닥 레버리지 현황도 한번 갖고 왔어요. 이게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는데 역시 남들 꼬른 게 재밌죠. 네, 더 꼬랐습니다. 더 꼬랐는데, 근데 나스닥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나스닥은 뭐다? 네, 신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2배짜리 ETF 하니까 이거 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팩트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웬만한 자료들은 뭐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이제 잘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써가지고 갖고 오는 게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한번 해보면요. 최근 10년도, 그러니까 16년부터 26년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QQQ랑 QAD를 비교했습니다. 괜찮죠? 이게 나스닥 1배짜리고 얘가 나스닥 2배짜리, 그리고 이제 2배 ETF는 당일 정산입니다. 당일마다 정산하기 때문에 오늘의 나스닥 상승률의 2배를 추정한다는 거. 그래서 그 복리화 효과, 뭐 볼드래그라고도 하시고 변동성 끌림이라고도 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 10년 동안 500%가 올랐는데요. 5배. 진짜 이것도 엄청나죠? 근데 2배짜리가 150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빅테크 중심으로 막 애플, 아마존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우상향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배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복리화 효과에 의해서 3배 더 낫다. 보통은 이제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동성 끌림만 얘기하지만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과거 10년도 해봐야죠. 그러니까 2008년도 위기 같은 거 맞았을 때 그런 위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15년을 조사했는데요. QQQ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QQQ는 무려 200% 정도, 그리고 QAD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3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2배짜리를 했는데 얘는 1.5배 더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수료라고 할까요? 수수료를 거의 100%를 수수료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00% 두면 400%가 돼야 되는데 지금 300%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아쉬운 거긴 하죠. 왜냐면 이때 MDD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하락폭이 MDD라고 하죠. MDD 최대 하락폭이 마이너스 50%고
얘는 MDD가 최대 마이너스 82%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2%를 사실 견딜 수 있는 투자자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1억 투자했을 때 1,800만 원 된다 그러면은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죠.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 때 급하게 써야 되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또 개인 투자자의 리스크인데, 아무튼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수익률은 아쉽다.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가 진짜 무겁다. 그러니까 최근 10년 가지고서 제가 뭐 얘기하는 유튜버들 또 보긴 했는데, 과거로 돌려보면, 그러니까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그 변동성 끌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하나 확실한 거, QQQ보다는 한 배짜리보다는 더 나아요. 근데 이거 TQQQ라고 생각해 보세요. TQQQ는 이게 아마 제가 훨씬 더 QAD보다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던지. 아무튼 저는 2배짜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08년도 같은 시스템 위기가 와도 저는 그래도 2배짜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나중에 회복했을 때 훨씬 더 1배짜리보다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계좌를 공개했는데 어떠세요? 이게 뭐 손실 본 거 치고 방어를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쉽고, 어쨌든 좀 타격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벌었던 최고의 돈이 내 돈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 계좌를 봤는데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는 위쪽을 바라보고 아직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요. 다만 이럴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 섹터 안에 주도주 중에서도 또 억석가리기가 시작되니까 좋은 종목 선택하셔서 좋은 수익률 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공개하면서 계좌 현황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계좌 공개를 하나씩 하면서 종목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신생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